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ETF, 고객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스를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그 섬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크립토의 불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암호화폐 관련 그 규제가 너무 빡빡했었다. 그러니까 악명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하와이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커졌습니다. 코인 좀 사고 싶은데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코인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하와이 주민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공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수년간 규제 샌드박스, 파일럿 프로그램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 코인 기업들에게 송금 라이센스 의무화 규제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와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블랙록 CEO 5년 전에 비트코인 그 돈 세탁의 지표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극찬에 극찬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과거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큰손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모른다, 계속 원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을 CNBC에서 사실 많이 들었었죠. 심지어 JP 모건의 회장, 굉장히 부정적이죠. 비트코인 안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고객들이 원해서 팔기는 파는데 나는 비트코인 매우 매우 싫어한다.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묻지 말아라.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호텔은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 세계 그냥 방들을 공유해서 임대를 해버리니 호텔 사업자의 가장 큰 경쟁자죠. 극장에서는 넷플릭스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요즘 극장 자주 갑니까?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봅니다. 택시 회사는 어떨까요? 우버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택시 회사는 그 머리에 끈 두르고 데모하고요. 기득권에 로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은행이 비트코인과 리플과 같은 소위 그 혁신적인 크립토 암호화폐를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 전 세계 이더리움 ETF가요. 지금 총 27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운용 자산이 57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더리움 신탁 상품이 있죠. 그거 그레이스케일 하나가요. 전 세계 이더리움 ETF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더리움 ETF의 81%가 유럽에서 거래된다. 지금은 유럽이 이더리움 거래량 1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 이더리움 ETF 사실 이거 시간 문제거든요. 올해 5월까지 저도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설사 뒤로 간다고 한들 결국 승인이 될 겁니다. 또 되면 어떻게 할까요? 비트코인에서와 비슷하게 유럽에 있던 비트코인 사실 수수료도 더 비싸고 좀 번거롭습니다. 미국 쪽으로 많이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옮겨 갈아탔죠. 블랙락과 피델리티로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에 있는 현물 ETF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확률이 높다. 자, 크립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재 수요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위 어떤 금융기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더라. 트위터에 제가 재밌어서 한번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의 공산당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그냥 그쪽으로 합법적인 루트로 가져가는 게 그나마 국부 유출, 유동성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뭡니까? 블록체인도 물론 포함입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이 물결에 소위 말하는 그 W에 꼭 올라타셔야죠. 여기 놓치면 다음 W 글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크21 쉐어스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크라고 하는 회사는 돈나머니 회사고요. 21 쉐어스는 유럽에서 최대 ETP 발행사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합작하는 회사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7억 달러를 돌파했었다.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앞으로 5년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과 수요가 동시에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제도권 내 들어가고 법이 생기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없는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게 깔리면 소위 인프라, 뭐 법 체계, 망이 깔리면 언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이런 그 뭐 블랙락만 이긴다, 피델리티만 이긴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지금부터 특히 2년에서 3년간 겪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거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국가 전체적으로 그 성장기였잖아요. 그때 뭐 실업자라는 단어가 뭐 거의 의미가 없었죠. 사람이 부족했잖아요. 모든 산업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때 뭐 소위 뭐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뭐 어디 강남 부동산 샀으면 뭐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었겠죠. 그 폭발 지금 상황 초기에 있는 게 뭐다? 그게 크립토입니다. A16인지 뭐 실리콘밸리 유명 그 코인 그 암호화폐 투자 회사입니다. 거기에 공동 설립자가 뭐라고 했냐? 암호화폐 가까운 미래에 아이폰 같은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그는 아이폰이 인기를 얻는 스마트폰 산업의 우버다, 인스타그램이다, 스냅챗이다, 여러 가지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인기 앱이 개발됐다. 이때가 산업의 최적의 지점. 이 최적의 지점은요, 이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기 최적의 지점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큰 퀀텀 점프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지금 아직 매스 어덥션, 대량 채택되기 전에 투자하자는 거죠. 암호화폐는 아직 그와 같은 시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뭐 그 회사에서 소위 이제 젊은 뭐 인턴 직원들 아니면 20대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뭐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구내식당 같은 데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20대입니다. 뭐 일부 30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은 이제 식당 위 테이블에 핸드폰 꺼내 놓잖아요. 봤더니 다 아이폰인 겁니다. 총 10명이었거든요. 그중에 저와 뭐 20대도 유독 좀 유행과 트렌드에 떨어지는 친구들 한두 명 있잖아요. 딱 2명을 제외하고 8명이 다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아이폰에서 뭐 삼성으로 갈아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아이폰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 아니다. 조금 연령대가 있거나 조금 트렌드에서 떨어지실 수 있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고요. 21세기 문명을 조금 과장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전과 후로 나뉠 수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아이폰, 그 예전에 뭐 아이팟이었죠. 그 전에는 소니의 워크맨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혁신이 뭐다? 암호화폐다. 이제 막 이게 뜨고, 이제 막 그 ETF가 이제 막 그 됐다는 거죠.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겠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허용할 것 같다. 사실 뭐 구글에서 제가 2018년도에 그 크립토 컨퍼런스 했다가 구글에서 광고를 금지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나 돈 내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안 그래도 그 윈터였거든요. 크립토 윈터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구글에 이어서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 허용한다. 사실 제가 예측 아닌 예측을 또 합니다. 우리나라 조만간입니다. 뭐 이게 뭐 언제라고까지 모르겠지만 은행, 증권사, 우편, 우체국 여기에서 뭐 판다? 비트코인만 파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ETF, 디파이 펀드, NFT 펀드, 메타버스 펀드 이거 판매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몇 년 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게 21년도 9월 기사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우체국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뭐 2년, 3년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작년 4월 달에 뭐 했을까요?
이토로라고 하는 곳과 이거 주식이나 그 코인을 살 수 있는 앱인데요. 파트너십 맺고 트위터에서 그냥 코인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럴 수 있어요. 뭐 유튜브는 뭐 지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페이스북은 인스타는 장담합니다. 유튜브에도 동일한 기능이 적용될 겁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고 계좌이체로 이렇게 은행에서 보내주신 너무나 저희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가 되면 조금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후원을 한다, 슈퍼챗, 은행 계좌 입력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냥 코인으로 몇 번 클릭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트위터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도 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라인, 틱톡, 이제 한국에선 잘 안 쓰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레딧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텔레그램, 은행, 증권사, 우체국, 보험사 여기서 다 뭐 한다? 코인을 다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을 지원 안 하면요.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객들이 싫어하고요.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향후에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끼리 스스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잖아요. 그때 혼자 주유소 가서 이제 주유소가 아니고 이제 뭐 전기차로 충전하겠죠. 결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코인 쓴다니까요. 코인 매매하고 이체하고 결제를 인공지능까지 활용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EDXM 뭐 예전부터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좀 조용하죠. 이게 1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작년 12월 달 코인 거래량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했었네요. 1조 9천억 원의 거래량이 있었다. 이게 근데 EDXM에 지금 누가 이렇게 참여를 했냐, 투자를 했냐,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찰스 슈왑, 전 세계 약 7위 정도의 증권사라 보시면 됩니다. 시타델 증권, 2022년 돈 제일 많이 벌었던 수익률 1위가 시타델입니다. 피델리티, 뭐 아시죠? 패러다임, 세콰이어, 전설적인 VC들입니다. 버추 파이낸셜 마찬가지죠. 여기서 뭘 만들었다? 초대형 코인 거래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다? EDXM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무기한 선물 서비스 확장 계획. 지금 상품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무기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금융 파생 상품과는 달리 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한 달마다 선물, 소위 롤오버라고 해서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한이 없어요. 무기한. 그러니까 선물 뭐 위로 아래로 배팅하는데 기한만 없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24시간 365일 글로벌 전 세계 연중 무휴 글로벌 도박장을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한다? 월가 헤비급 지금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EDXM은 추가 자본금을 확보한 다음에 어디에 거래소를 만듭니까?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하나 또 만드네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빠져 있죠. 이 세 개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을 또 덧붙이죠. 싱가포르 거래소 설립으로 상장 가산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건 어디에 투자하는 거다?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으로 만족할까요? 탐욕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코인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벡트 같은 거래소, 뭐 나스닥 같은 거래소, CME에 이미 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파는 건 아니지만 그 벤치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의 대표 코인들을 이미 선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상장 페이지를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워딩 하나하나에 좀 주목을 합니다. EDX is not currently죠. currently는 현재는 이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그럴까요? 자, 비트코인 캐시 굉장히 재미없었던 코인이고 지금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4대 천왕의 그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코인이 워낙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막
이렇게 소위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투자의 성공은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 상패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셔야만 큰 성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뭐 나이는 좀 많으시죠. 짐 로저스 무슨 얘기했냐? 가장 증오받는 자산에 주목해라,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보다는 은 가격이 더 억눌려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또 전 세계, 뭐 미국에서 농부들이 이제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농사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빌 게이츠도 미국의 농장을 싹쓸이 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증오 자산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증오를 받는다는 얘기는 정말 그 얘기만 언급해도 바로 욕이 나오는 그 정도 증오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낮을 거고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무조건 증오만 받으면 사도 될까요? 아니죠. 증오만 받고 진짜 상패돼서 끝나는 코인들도 앞으로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목이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아, 이거는 되겠는데 지금 저평가구나. 그게 핵심입니다. 코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대표적인 코인, 리플 아닙니까? XRP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아서 사실 오랜만에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2월 1일자로 해킹이 됐더라고요. 시총 6위가 어쩌다 1,500억 원의 해킹 소동, 4월 리플 강세론에 찬물을 끼얹었고 국내 거래소들 투자 유의하고 상패도 가능, 뭐 이런 또 자극적인 문구를 넣죠. 코인에서 악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해킹됐다, 상패될 것 같다, SEC가 기소했다더라, 미등록 증권이라더라, 바이낸스, 테더, 마운트걱스, FTX, 또 미국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 던진다더라, IMF 총재, 중앙은행 총재, 인도, 중국에서 코인을 금지했다 하더라. 저한테는 뭐 10년 이상 보고 있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식상한 멘트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달에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고소합니다. 그때 20여 종의 코인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공식 문서에 딱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코인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저는 그 코인들만 콕 골라서 더 샀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좋은 코인들만, 아, 본인들 밥그릇 권한 안으로 가져가려고 했었구나. 자, 투자가 쉬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최종적으로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 극도의 증오를 받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거의 없어요. 반대로 엄청난 환희의 순간에 그냥 깨끗하게 털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대략 2% 정도 저는 봅니다. 리플의 회장이 뭐 1억 1250만 달러. 이게 회장입니다. 우리 빵형 말고도요. 크리스 라슨이라고 그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이분의 계정이 이제 해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해킹이라고 하는 큰 어떤 올해의 해킹으로 손꼽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소식 이후에 XRP 가격이 2% 빠졌습니다만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 악재 중 하나인 해킹에도 가격이 2% 떨어졌다는 것은 솔직히 이거가 좀 싶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온갖 악재에도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다. 반대로 온갖 호재에도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 거의 꼭지에 근접했다는 신호다. 물론 꼭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략 근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리플을 이제 제가 가격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2월 1일, 뭐 우리나라는 2월 2일자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뭐 대략 700원 전후 왔다 갔다 하다가 뭐 680원대로 한번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해킹이 되면 보통 한 10%, 20%는 최소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봐라. 증오의 코인이죠. XRP 소액 샀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소액 이렇게 샀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XRP 뭐 저 따라서 무조건 또 엄청난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누가 옆에서 막 그냥 흔들고 뭐가 좋다 하더라 해도 그냥 나만의 어떤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요. 상패될 것 같아.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 이해는 되지만요. 그렇게 하시면 또 큰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이권이 지금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이제 막 아이폰처럼 태동하고 있거든요. 대량 채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JP 모건 회장, IMF, 뭐 인도의 중앙은행장, SEC 게렉 갠슬러가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코인은 사기요, 다단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 또 귀한 춤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겠죠. 뭐 돈이 없다? 괜찮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시고요. 월가나 정치권, 전 세계 기득권 계층이 코인 끌어올릴 겁니다. 미국 시장은요. 사실 주식 시장, 주식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선거 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 시장을 부양한 정책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뭐 연금도 이제 주식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요. 한국은 그게 이제 부동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인을 키우고 부양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가에서는 세금 거두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중국에서 국부 유출 안 하고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신생 산업이 코인입니다. 이걸 왜 국가에서 거부를 할까요? 처음에는 물론 뭐 어색하고 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그 단계는 좀 지나갔습니다. 월가의 전통 금융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 코인과 블록체인 안 쓰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들 스테이블 코인 이것처럼 편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뭐 송금을 하든 매매를 하든 전 세계에서 이미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가 크립토 회사 60개, 70개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CBDC도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안에서 결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다? 그냥 코인 사시고요. 깔고 앉아 있으시면 돼요. 누군가 올려줄 겁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깔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코인을 더 담아가되 글쎄요. 아직 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까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죠. 온갖 호재를 던지는데 가격이 더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꼬꾸라진다. 그때가 우리가 탈출해야 될 시기는 아닌가. 우리 또 나중에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